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어제 인터뷰한 기본소득은 틀렸다의 저자 김종철 교수는 자녀들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기본자산의 4배까지만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중요한 자본주의에서 노력 없이 얻은 불로소득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부는 자신에 대해서 끝내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생생경제 인터뷰에 나온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부의 대물림은 멈춰야 한다며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기부하셨죠. 공항 면세점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척핀이는 자신의 자선재단에 남은 돈을 모두 기부하고 재단을 해체했습니다. 총 80억 달러를 기부하고 행복한 파산자가 됐는데요. 어려운 일이죠. 모두가 다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 어려운 일을 그래도 하는 분들이 세상에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다. 2020년 9월 1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역화폐 사용해 본 적 있으세요? 경기도 성남시, 전북 군산, 경북 포항시 등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분입니다. 얼마 전에 지역화폐 발생이 경제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서 이 지사가 크게 반발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민 원내대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이 지역화폐가 골목 상권을 살렸다면서 내년 예산에서 15조 원대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리겠다고 했고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미 연구위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자, 지역화폐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우선 먼저 우리나라의 지역화폐를 쓰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고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화폐를 쓰는 지자체를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의 다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 오히려 하지 않는 지자체가 굉장히 소수고요. 뭐 울릉도, 뭐 사천, 제주, 뭐 그런 지자체 말고는 사실상 모든 지자체가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규모는요? 규모는 9조 원 정도가 발행이 됐어요. 올해는. 그렇군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 그 추경 때 지역화폐가 많이 발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화폐라는 게 우리 재난지원금 나올 때 그 지역 내의 골목상권에서 쓸 수 있는 그 상품권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렇죠. 뭐 상품권인데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있는데 이거를 9만 원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9만 원에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사서 그 10만 원 상품권은 이제 우리 지역 뭐 몇몇 소상공인 업체나 그런 데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당초 지자체에서 이 지역화폐를 만든 배경이 있었을 텐데 뭐였나요? 크게 말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역외 유출, 그러니까 우리 지역 말고 다른 데서 쓰지 말라. 우리 지역에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 내에서 쓰더라도 뭐 대기업이나 뭐 그런 데서 쓰는 것보다는 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이런 뭐 소상공인이 하고 있는 곳에서만 써야 된다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원께서는 그 당초 그 목표의 그 취지에 동의하세요? 이게 처음에 뭐 특정 지역에서 뭐 특정 시기에 발행이 된다라면은 저는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 지역만 하면은 우리 지역은 당연히 좋죠. 네. 그런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옆에 지역도 하고 또 옆에 지역뿐만 아니라 옆에 지역도 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확대가 되면은 처음에 그 소개했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 확대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실 거의 모든 전국이 다 하고 있거든요. 전국에 네. 뭐 230개 지자체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역화폐라는 것은 우리 지역 내에서 쓰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네. 쓰기는 하지만 그렇죠. 경기도 지역화폐는 경기도에만 쓰고 군산은 그렇죠. 군산에만 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다 자기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가 확대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예.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당초 취지대로 내 지역에만 예. 쓰면 되는데 다른 지역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네네. 만약에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가 지역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만 지역 화폐를 발행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우리 지역은 좋아요. 네. 왜냐면은 다른 지자체에서 쓰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만 쓰면은 우리 지역의 소비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지자체, 인접한 지자체는 손해를 보겠죠. 아니 예전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썼던데 이제는 여기서 쓰지 않고 자기 지자체만 쓴다. 그러면은 이제 옆에 지자체도 지역 화폐를 발행하게 되고, 네. 그럼 또 옆에 있는 지자체도 지역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은 네. 결과적으로 제로섬 게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역 화폐가 지금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존재 이유 자체를 지금 현재 논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정치권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가운데 사실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15조 원대로 지역 화폐를 늘리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힘을 실어준 거죠. 예.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이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고 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활성화되는지를 좀 엄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10% 정도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살 수 있다면은 우리 소상공인 보고 10% 더 싸게 팔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 차익만큼 중앙정부랑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근데 그거만큼 소비자가 더 좋아지고 지역 경제 효과가 좋다라면은 그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가 있죠. 근데 과연 이것 때문에 소비자 후생이 그만큼 좋아질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세재정연구원이 이번에 기록을 좀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과연 소비자에게 돌아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보고서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지역화폐에 대한 9천억 원의 정부 보조금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한 손순실이 460억 규모로 추정된다. 맞습니까? 예, 조세연구원에서는 이렇게 추정했는데요. 이것도 정밀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요. 그 발행 규모가 9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중에서 10%를 정부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하니까 정부 지자체가 부담하는 규모는 9조 원 중 10%는 9천억 원을 세금으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는 9조 원인데요. 네네. 이 중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10%인 9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9천억 원을 우리의 세금으로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9천억 원을 쓰는 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어요. 9천억 원을 세금을 써서 우리에게 9천억 원 이상의 이익이 온다면은 당연히 그렇죠. 이것을 써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9천억 원을 썼는데 9천억 원보다 우리의 이익이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세금은 아까운 세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10만 원짜리 지역상품권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9만 원 주고 샀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 만 원의 이득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만 원짜리를 그냥 현금 10만 원과 나는 비슷하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소비자의 그런 만족도는 하나도 감소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경우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건데 네. 만약에 이 소비자가 10만 원짜리 지역사랑 상품권과 9만 원짜리 현금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면은 만 원은 그냥 세금은 그냥 아무런 효득이익을 주지 않고 그냥 쓰이게 되는 거죠. 조세연구원의 생각은 한 절반 정도는 우리에게 효능으로 오고 절반 정도는 별로 효능 없이 사라지는 돈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만드는데 일정 부분 세금이 드는데 그 세금 네. 드는 만큼 지역 경제와 그리고 쓰는 소비자에게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지만 지금 네. 이 조세연구원의 결과에 따르면 그 만족도가 크지 않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만족도가 우리의 쓰인 세금의 한 절반밖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네. 거죠. 자, 또 하나 지적한 건 이렇습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액면가의 2% 정도는 인쇄비 또 금융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올해 1,800억 원 규모의 부대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경손실이 올 한 해 총 2,260억 원에 달한다는 건데 그런데 부대 비용 당연히 이거 들 수밖에 없다. 뭐 인쇄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 이런 돈 써야 되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대 비용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부대 비용은 들 수밖에 없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었는지가 더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앞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똑같은 답변이라고 네, 제가 보겠습니다. 자, 네. 이재명 지사 입장을 좀 보면 얼빠진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 조세 재정연구원의 분석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저도 그 글을 네. 봤는데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을 담으면서도 날카롭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예.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 지출은 복지 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산 유발이라는 다중 효과를 내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지사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지역에서 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만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면 저는 이 지사 말이 맞을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지역화폐를 다 같이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서울과 경기도도 지역화폐를 다 발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정말 이 소비 여력이 없는 그런 비수도권과 이 소비할 곳이 굉장히 많은 수도권이 똑같이 지역화폐를 가지고 경쟁을 한다라면은 오히려 어쩌면은 수도권 편중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위원님 제가 아까부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거예요. 이거를 왜 지역의 경쟁으로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쓰는 건 그냥 그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지역의 물건을 사라는 데에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다른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써서 그 지역이 잘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만약에 그 강원도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강원도에 살다가 경기도에서 일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은 강원도에 있는 지역화폐를 가지고 예전에는 경기도에서 소비를 했지만 네. 이제 강원도만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은 저는 경기도에서 소비를 하지 않고 강원도에서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강원도는 굉장히 그만큼 이득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강원도가 특별하게 소비를 증진시켜야 될 어떤 경제적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강원도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문제는 강원도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경기도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둘 다 지역화폐를 발행했을 때 저는 소비 형태가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전과 똑같은 거죠. 예전에도 강원도가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그냥 경기도에서 돈을 썼는데 이제는 경기도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강원도도 지역화폐를 발행하니까 그냥 계속 경기도에서 돈을 쓰게끔 되는 거죠. 소비 형태에 대해서 지역화폐를 때문에 달라지는 것 없이 그만큼 발행 비용이나 더 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세연구원에서 했던 생각입니다. 이 지역화폐는 지역 주민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지역화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 10%를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서 지역 주민이 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지역 주민에게 이미 가고 있는 그런 복지 혜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복지 포인트 같은 것이 있고 그런 복지 포인트를 과거에는 현금 의무로 쓸 수 있었던 거를 지역화폐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제가 사실 사용을 해본 적이 없고 개념을 정확하게 몰라서 근데 이게 막 논쟁이 되니까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여쭤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해외 같은 경우도 지역화폐를 씁니까? 해외 같은 경우도 부분적으로 썼다가 실험적으로 쓰는 곳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지역화폐라는 것은 원래 처음에 우리 해외에서 도입됐던 목적은 지역 내 그런 공동체를 더 고양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청소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 그랬을 경우에 그 지역 화폐를 통해서 청소하는 서비스와 영어를 가르치는 서비스 아니면 뭐 장난감을 만드는 서비스를 서로 그 지역 내에서 공유되는 의미로 지역 화폐가 쓰이는 것이 원래 처음에 생긴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려된 부분은 좀 있긴 있는데요. 근데 네. 이런 시도도 사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실패한 적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왜냐면은 이런 식의 지역 화폐가 생기면은 이 지역 화폐가 잘 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저장의 수단으로만 쓰인다. 그래서 어떤 화폐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부작용도 해외에서 발견되어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소위 현금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만 원을 사면 10만 원으로 쓸 수 있는 이제 예. 그런 것 때문에 현금깡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뭐 막을 수가 있나요? 이것은 원천적으로는 저는 막을 수 없다고 봐요. 뭐 네. 물론 관리 감독을 하면은 줄일 수는 있죠. 줄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뭐 비밀스럽게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근데 저는 이것을 그 막을 수가 있다고 쳐도 이런 깡을 한다라는 이유는 그만큼 현금보다 이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을 가치를 적게 둔다라는 방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비자 후생이 감소된다라는 그 증거는 이 깡을 하는 유인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지역화폐가 현금보다 열등하다라는 평가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금깡 시장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지역화폐가 효율적인 측면이 다소 그렇겠죠. 떨어진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상민 위원께서는 이 지역화폐 사업에 필요한 변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시적으로 아니면 특정 지역의 특정 목적에 맞춰서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뭐 당연히 좋고요. 뭐 어떤 특정 지역이 무슨 뭐 재해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산업적으로 좀 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뭐 지역 화폐가 필요한 정책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모든 지역을 어떤 네. 특정 시점이 아니라 항상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좀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지역화폐가 원래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문제라고 지적이 되면 정말 그 자체 지역화폐에 대한 자체에 대한 고민을 원점에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예전에 학생 때 그 야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선배들이 했던 말 중에서 야학은 없어지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공교육에서 소외받은 분들이 야학에 오는데 우리 야학의 존재 목적은 이런 교육의 소외 현상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교육의 소외 현상이 없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야학은 없어지고 없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야학을 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네. 저는 지역화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지역화폐가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이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모든 지역이 지역화폐를 다 도입하는 순간에 지역화폐로서의 긍정적인 측면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지역화폐에 대한 이야기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